자, 매년 신규 상장이 연이어지죠. 자, 그런데 올해는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신규 상장 규모, 전체적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표를 보다 보니까 예전 선례를 쭉 비교해 봤을 때 내년 증시엔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신규 상장주 급감한 공모 금액 그리고 신규 상장주들의 규모, 이것은 내년 증시에 일단 초반엔 부담을 줄여주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끝까지 함께 하시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학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고 하죠. 그래서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있다 한다면 어떻습니까? 공급이 늘면 가격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돼요. 뭐 당연한 거죠. 공급 늘면 물량에 장사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주식시장도 신규 상장이 늘게 되면요. 그러면서 이게 신규 상장도 뭐 조그만 애들 말고요. 큰 애들, 공룡만한 애들이 막 연이어 상장하게 되면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서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시장의 가격 형성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매도보다도 더한 것이 공룡급 신규 상장이다. 신규 상장 정말 어마어마한 애들 작년, 재작년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아마 증시토크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초 LG에너지 솔루션 상장할 때 제가 성토를 했던 거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벌써 20 몇 개월 전 일이니까 이제 다 잊혀졌죠. 자, 그때 당시 LG엔솔뿐만 아니고 카카오그룹들의 쪼개기 상장, SK그룹도 상장 많이 했고 그 외에도 여러 기업들이 중견기업들 이상 때는 어느 정도 되는 회사다 그러면 사업을 쪼개서 우리 사업은 미래 비전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하면서 상장을 와장창창창창창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재밌는 통계가 나왔죠. 오랜만에 꺼냅니다. 신규 상장 시가총액 합산과 그리고 공모금액 합산을 2000년 이후 연 단위로 뽑아봤어요. 자, 보시게 되면요. 2021년에 신규 상장한 종목들의 시가총액 합산이 124조. 이렇습니다. 이 차트에 보시더라도 그냥 뻑 하고 뛰지 않습니까? 자, 2022년도 만만치 않게 높았고요. 그리고 공모 금액은 어땠어요? 2021년에 20조 원이 넘어갔고 22년에는 연초에 유동성의 블랙홀이라고 불릴 정도로 LG엔솔의 신규 상장이 어마어마했죠. 작년 초 일입니다. 기억도 안 나는 기간이 되고 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공급이 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증시, 우리나라 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이 악재가 전 세계적으로 있을 수 있죠. 악재가 생기면 더 많이 빠지고 호재가 생겨서 이제 올라가야지 하면 뭔가 머리에 막 무거운 거 이고 있는 것 마냥 올라가지 못해. 이게 2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매번 주식시장이 강세장일 때마다 꼭 있어 왔어요. 자, 2017년 요때 당시 또 시장 분위기 좋아졌어요. 주가지수 2500 넘고 그해 말에 분위기 아주 좋았습니다. 추추추 올라가서 분위기 좋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신규 상장 늘고 하니까 시장 체력이 뚝 떨어졌죠. 그리고 2018년, 19년 외풍이 부니까 휘청휘청하게 됩니다. 2007년에도 공룡급 상장이 발생하면서 그때 당시 엠모사였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가뜩이나 시장에 더 이상 수요가 들어올 게 없는 상황.
돈 다 들어와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뭐 2021년도 비슷한 상황이겠습니다만 공급만 느니 어떻게 돼요? 가격이 뚝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신규 상장, 특히 공룡급 신규 상장은 이건 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공매도 싫어하시잖아요. 공매도보다도 더 심한 게 공룡급 공모주다. 좀 말장난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건 어떻게 보면 수급 측면이고요. 신규 상장주들이 시장에 부담이 되는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는 밸류에이션 측면입니다. 왜 밸류에이션 측면이냐? 신규 상장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냥 그냥 담담하게 저 우리 회사 그냥 신규 상장하고 싶어요 하고 서류 딱 내고 끝나요? 아니죠. 그 서류 내기 전에 뭐 청소도 해야 될 거고 뭐 재무제표도 최대한 노력해서 재무제표도 노력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청소까지 했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회사의 미래 비전. 여러분, 우리 회사는 100년 뒤에 매출액이 조만장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비전을 제시해야죠. 응?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뭐, 여러 가지 미래의 꿈과 희망, 비전, 이거 딱 보면 공모가가 그냥 제출하면 한 요 정도겠지만, 꿈과 희망을 담아서 공모가를 제시하면, 공모가가 뻥 튀기 되게 되죠. 자, 문제는, 이게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 보면 꼭 나오는 얘기 있죠. 공모가가 이거 너무 버블인데? 이런 표현 자주 들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신규 상장한 종목이 그렇게 실적을 만들어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대부분의 기업들은 상장한 뒤에 실적이 꺾입니다. 왜? 그 이전에 윈도우 드레싱을 통해서 조금 약간 과하게 합법적인 선에서 실적을 살짝 아름답게 했기 때문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실적이 꺾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뭐 직원들 재촉해서 야 너희들 영업 빨리 잘 해가지고 하란 말이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때요? 조금 이제 루즈하게 하다 보면 이제 실적이 살짝 뭐 약간 줄어드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요즘 좀 그게 과한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에 상장됐던 어떤 회사가 꿈과 희망을 담아서 올해 뭐 3분기 실적 어마어마하게 뭐 좋아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실적이 분기 실적이 몇 천만 원인가? 매출이 몇 천만 원이었나? 어디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런 비아냥도 있었어요. 야, 그런 식이면 여의도의 유명한 국수집도 시가총액 수조 원이 되겠다. 여러분들도 회사 차리셔가지고 꿈과 희망을 담으면 수조 원대 회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이면요. 자, 결국은 신규 상장주들이 저렇게 비싸게 상장된 후에 지수에 편입이 되죠. 코스피 지수든 코스닥 지수든 이게 주가가 더 올라간 애는 뭐 코스피 200, 뭐 코스닥 150, 뭐 지수에 편입이 되기도 해요. 더 큰 지수로. 자, 뭐 그냥 코스피든 코스닥 지수에 편입이 된 이후라 하더라도 뭐 자동으로 편입이 되는 거니까 그 이후에 주가가 빠지면요. 가격은 또 엄청나게 비싸. 그럼 시가총액 최상위에 있잖아요. 시가총액도 최상위에 있어. 근데 이 종목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주가 지수도 빠집니다. 그 전에는 없던 애가 들어오면 보정을 해요. 시가총액을 탁 보정해서 이때부터 다시 스타트 하게 되는데 그놈이 이렇게 쭉 빠지면 지수가 쭉쭉 빠지는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결국 신규 상장주, 특히 공룡급 신규 상장주는 수급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신규 상장 시가총액 합산 금액, 그리고 신규 공모주의 금액 합계액이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었어요.
예,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한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이게 오늘 기준이니까 뭐 연말까지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뭐 지금까지라 하더라도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면요. 요 규모는 2015년, 16년, 19년, 20년, 2010년대 중반 이후로 비교해 봤을 땐 요 4개년도하고 비슷합니다. 요 4개년도 어때요? 증시가 어쨌거나 바닥을 만들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요때인가? 네. 자, 요때 공모주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일단 내년 초에는 물량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 어떤 대외적으로 호재가 온다 그러면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내년에 시장이 뭐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좋아졌어. 그럼 또 그때를 노려서 여러분 우리 회사는 100년 뒤, 1000년 뒤에 조만장자, 경만장자, 해만장자가 됩니다. 이러면서 진짜 보이지도 않는 미래 실적까지 끌어와가지고 시가총액 뭐 몇 조 원, 몇십 조 원 이런 일 또 벌어지게 되고 예, 와장창 공룡급 상장이 이어지게 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고개 들다가 또 예, 그렇게 돼요. 예, 이거는 소액 주주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어떤 대기업이 쪼개서 상장해가 해서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치려 그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 투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바뀌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목소리를 드높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어쨌거나 시장이, 예, 결국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한 가지 공지 안내 또 드립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12월 29일 저녁 7시에서 9시에 월간 정기 세미나가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성공 투자 만들어 가십시오. 감사합니다.